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혼인 건수가 사상 처음 10만 건대로 떨어져서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이겠죠.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1.1세였어요. 주변에서 사귀는 사람 있냐? 애인 있냐? 왜 결혼 안 하냐?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더 나이 먹기 전에 결혼하라면서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같은 거야. 25를 정점으로 값어치가 떨어져 라고 우스갯소리를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놈이 그놈이다.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일찍 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결혼 동료 끝판왕 멘트는 애는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낳아야 제일 좋대. 애를 언제 낳고 언제 키울래? 겠죠. 생물학적으로 최적의 가임기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시기에 난자 정자를 냉동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보완책이 있으니 생물학적 나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네요. 회사에 다니다 보면 전혀 관심 없는 동료를 주변 사람들이 짝지어주려고 하죠. 어떤 여직원은 완곡한 거절을 하는 게 지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벤츠 C클래스에 하나 안 봅니다. 이 여성은 실제로 외제차 소유 여부가 이상형의 기준이 아니라 더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짝지어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겠죠. 물론 외모, 재력, 집안, 인성, 직업 등을 모두 만족하는 이상형의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쫓아다닌다면 왜 결혼을 안 하겠어요. 정세랑 작가가 시선으로부터 해서 말했듯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인생에 간절히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확률은 아주 낮으니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했다면 현실 결혼 생활을 접하는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연결성은 느슨해지죠. 연애할 때는 서로 희망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혼은 생활이고 현실이니까요. 이번 달 시어머님 환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파트 청약은 어떻게 해야 당첨 확률이 높을지 등을 고민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한 생명을 돌보기 위해 한계 체력을 넘어서야 하고 감정 그릇도 커져야 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몸은 바쁘고 마음은 가난해지고 부부간의 대화는 실용적으로 바뀌죠. 각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에 버거워하며 배려 또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가벼운 위안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때부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밥은 언제 와? 난 잔다. 이와 같은 아주 짧은 생존형 대화가 오고 가지요. 그러나 부부가 된 건 낙장불입, 일수불태, 돌아가기 힘든 강을 건넜으니 어쩔 수 없죠. 인스타그램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해시태그 달고 남편 고마워 같은 글을 올리기도 하지만 일기장에는 살벌한 표정으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음 생엔 비혼을 무한반복 쓸 때가 더 많습니다. 건강했던 몸도 시름시름 아프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온갖 병원을 섭렵합니다. 거기에 힘든 일과 육아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일쑤죠. 결혼한 이유가 곧 이혼의 사유다. 한 여성은 남자가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대화가 잘 통한다는 점에 이끌려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는 장점이었던 세심함이 결혼 후에는 예민함으로 피곤한 단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공통점이 많기에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장점이었는데 결혼해서 둘이 똑같다 보니 매일 같은 문제에 말로 싸우고 부딪히는 단점으로 변했다죠. 그래서 결혼한 이유가 곧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부부는 로또 3등처럼 삽니다. 다 맞지는 않고 일부만 맞아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애 엄마로 산다는 것, 그 무게를 견뎌내는 법. 초보 엄마들은 열정 가득했던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변의 기대는 물론이거니와 스스로 높게 설정한 엄마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어요. 모유에 좋다는 돼지족발 등 온갖 음식을 흡입하고 복직해서도 애엄마가 밖에 늦게까지 있어도 되냐? 아이가 찾을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기 싫어서 서둘러 일찍 귀가했지요. 하지만 언제나 지나친 노력은 부작용을 낳는 법인가 봐요. 외모지상주의자의 극사실 결혼 생활을 쓴 나다움 작가도 극심한 두통으로 신경외과를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바보처럼 살아보세요. 더 잘하려고 해서 아픈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무엇 하나 놓지 않고 해내고 있잖아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엄마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벗어나기. 혹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상담 선생님이 관계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래야 한다는 당위성에 매몰되어 있으면 경직되고 대처 방법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군요. 신랑은 이래야 한다라는 경직된 사고가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면서요. 마음속에 설정한 신랑의 모습이 예를 들어 아플 때는 다정하게 괜찮아? 많이 아파? 하고 물어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어디가 또 아픈데? 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답이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특정 상황에서 남편이나 시댁, 아이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나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해요. 남편은 이래야 한다. 시댁은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식의 당위성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재차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만점이 아니라 65점을 넘기만 하면 격하게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충분히 인정해 주기.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항상 현재는 불만족이고 불행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좀 더 믿어도 돼요.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더 책짓질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긍심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지뢰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기에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버텨가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